올바른 서기 자세가 중요하다. 그 책도 있을 거예요. 서는 걷는 거 건강이 만병통치가 걷는 데서 온다. 서는 자세에서 온다.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척추를 강화하는 운동, 우리의 중심 근육 운동 얘기하잖아요. 코어 운동을 한다. 이런 슈퍼맨 자세도 있고, 이거 옛날에 저도 뭐 몇 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옛날 얘기고요. 이건 참고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운동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자세가 원래 뭐랄까, 그게 건강과 관련된 자세라고. 인위적인 거, 우리 사실 엎드려 이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랭크 자세도 다이내믹 플랭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플랭크도 있고 합니다. 저 그냥 스태틱 플랭크는 저는 요즘에는 한 1분 정도, 길어봤자 1분 30초, 그렇게 오래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스쿼트는 이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저는 그냥 하나는 스쿼트 얘기를 하거든요. 골반 우리 중심 뿌리에서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하고 대퇴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중심을 잡아주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대부분 다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강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잘 없어요.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프롤로 세라피를 하는데, 이거 이제 포도당 주사 가지고 여러 번 해도 무리합니다. 포도당 주사 가지고 관절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다가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일부러 미세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트레스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제가 답을 해버렸네. 우리가 왜 시험을 치고 왜 훈련을 하고 왜 요가를 할까요? 좀 편하게 쉬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없고 훈련이 없고 하면은 그 사람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하니까 나쁜 개념, 배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걸 우리가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이 범위를 넘어선, 이 스트레스홀드 경계를 넘어서는 걸 디스트레스라고 해요. 디스트레스. 해로운 스트레스죠. 그래서 해롭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갭이 사실 크게 그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최대 심박수에서 뭐 70%, 80% 수준의 순환 운동을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도 스트레스를 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부신 기능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감당을 못하는 스트레스를 주면 이 사람이 오히려 나빠져. 절벽에 있는 사람을 떠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시작하는 것도 처음부터는 무리하게 안 하시잖아요. 처음부터는 차라리 할 수 있는 거, 누워서 호흡하는 것부터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해를 안 끼치는 걷는 것부터 바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도 하고, 도수단, 저희 병원은 좀 척추 밸런스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통증 문제는 두 번째고, 통증은 신호등이냐, 신호등이 켜진 거고, 이 신호등이 켜진 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척추 밸런스는 괜찮을까? 척추 밸런스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조 밸런스를 바로 하는데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오늘 우리 요가 전문가 과정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요가가 자율신경 기능과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어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연구 대상자를 해봤더니 결국 도움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자율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더라. 요가를 했더니 psychological well-being도 유도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neuroendocrine axis, 신경 내분비 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각각 기능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랬고, 그 구조의 비밀은 신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자율신경계.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컨트롤하는 나의 반사 시스템, 나의
어떤 위기에 대응하게끔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율신경계가 중요한 정보 고속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척추에 있는 거죠. 요가가 뭐 하는 거죠? 이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호흡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자율신경계 플러스 내분비, 아까 제가 오늘 강의 하나 빠뜨렸는데 뇌하수체 들어보셨죠? 뇌하수체는 호르몬 센터입니다. 그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받아요. 바로 위에 있는 시상하부의 핵이 목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 있으면은 내분비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가가 갖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 좋아지는데 왠지 몰라.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은 그래요. 왠지 몰라. 근데 저는 생각이 왜 요가를 하면 좋아지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 자율신경계 뇌하수체 시상하부의 핵을 좋게 구조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기여를 하는 것 때문에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까 또 뭐라 그랬죠? 불안하고 하는 것도 뇌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 파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신경 내분비 시스템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스트레스를 잘 적절히 컨트롤하고 내재화해서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요가가 이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 운동을 체육 시간에 요가가 자율신경계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치나 해서 봤는데 그냥 일반 체육을 할 때, 그냥 체육 요가를 했을 때 해서 팔중가 해가지고 뭘 검사했냐면 HRV라고 해서 심박 변이도에서 우리 자율신경계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했더니 유의미한 변화가 있더라. 그냥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라 요가를 했더니 자율신경계가 훨씬 안정화되는 것 같다. 다음요. 그래서 이건 좀 요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소화에 도움되는 요가 자세가 이런 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8가지 동작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까지. 그리고 이거는 척추를 위해서 어떤 요가 있나 이것도 요가 사이트에서 보고 자료를 좀 첨부해서 보시고